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4% 상승하면서 192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88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냈지만 이 MSCI 신흥국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이 어제 우리 증시에서 큰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은 이제 우리손 FN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중국 돼지열병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열병이 지금 중국에서 1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돼지열병에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방 사그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당 30위안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30위안이면 우리나라도 원화로 5,000원, 5,2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의 양돈 1kg 가격은 약 4,600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격 역시 지금 지속적인 상승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1년에 필요한 돼지 소비량이 5,700만 톤인데 현재 2,000만 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향후에 해외 수입 비중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는 돼지고기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초반에 중국의 돼지열병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때 주가 한번 움직였었는데요. 그때는 기대감이 좀 미리 반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가격은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9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라인 1,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8위부터 4위까지입니다. 8위 함께 보시면 차동환 차장의 에로티베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해 주셨고 수익률 10.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0.7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오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하체기위원회 파워넷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12% 이상 가져갑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는 다시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프도 올라와 있는데요.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98%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7.09%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5%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8월 14일에 더구전자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주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1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터치를 했는데요. 목표가 5,140원 주셨습니다. 이제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이평선을 기술적으로 돌파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수급을 토대로 주가는 소폭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7월 24일에 고점이었던 5,470원까지 올려서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정민 팀장님께서 8월 14일에 네오 위즈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 좀 슈팅이 좀 나와준 다음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작년 기점으로 봤을 때 수급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2만원대 위쪽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주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작년에 27,000원대까지 올라왔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16,000원대 부근, 이 부분 상에서 지금 현재 매물적인 부분들이 좀 다수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 구간 상에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상단으로 올라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외인과 기관, 연기금 등의 어느 매수적인 흐름들이 지수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역전됐습니다. 2007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역전폭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죠. 참고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마치 금융시장에 큰 붕괴를 일으키고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과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우선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으로 나뉘어지는데, 필연적으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아무래도 단기 금리에서 얻는 수익보다 필연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하지만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사실상 크게 하락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폭이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에 보였던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즉 변동성 지수인 VIX는 마켓워치에 따르면 크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는 것을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되었죠. 중국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서 3% 수준까지 3% 수준밖에 보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놓였다라고 표현을 하기 이전에 당시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금융시장에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또 다른 뉴노멀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투자 금액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고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시장에
너무 많이 우려를 표명하기보다는 이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한정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성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좀 이제 전체적인 장 부분들 봤을 때에도 악재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다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뭐 이제 MSCI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이슈로 좀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본격적인 제외 이전에 국내 주가를 좀 외인이 좀 들어와주면서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길 바란 점이 있었는데, 이 일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현재 화이트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제외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현재 좀 장을 뒤덮고 있는 악재들이 부분들이 어느 장을 조정을 좀 주기 전에 좀 더 끌어올렸다가 좀 내리길 바랬지만은 사실상 좀 그렇게 좋은 시장 흐름은 좀 아니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미증시는 이제 낙폭의 절반 정도는 이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초반 좀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미중 무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좀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사실상 정강 후약의 형태를 좀 보여주면서 장 막판 이제 기관과 연기금 등에서 일부 낙폭을 좀 막아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외인의 수급들이 들어와줄 때 기관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같이 좀 들어와주면서 좀 끌어올려줬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미증시의 흐름들처럼 낙폭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반등하는 기점을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 등에서 이 수급이 들어와준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짚고 가보자면, 오늘부터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의 제외가 시작되는 날이니만큼 이 조정 흐름들이 크게 나와주면서 시총 상위주, 이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낙폭이 좀 커질 수가 있어 보이는데, 어제 미리 미수를 진행하면서 큰 이슈로 진행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로 인해서 조정폭이 크게 나와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좀 나와줬다라는 모습들을 좀 다소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투자자분들은 더 신중하게 장을 바라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일 무역 분쟁으로 애국 테마주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개인 물량들이 꼬드긴 후에 고점에서 이게 물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로 이 판단하기에는 좀 장을 좀 판단하기엔 조심하실 필요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이유, 그리고 중국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지만은 중국에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두 차례나 한 부분이 있죠. 이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정 파기 이후 이 관세 등의 압박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 좀 생뚱맞게 나온 부분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아직 미국과 이 방위비 협상도 완전하게 끝이 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줬을 때, 이 투자자분들은 이슈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 하는데, 솔직히 양치기 소년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중년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적인 발언들, 이 거짓말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장의 흐름들이 전강 후역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개인 투자 물량들의 꼬시기 물량으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 있어 보이니,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 전략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본부장님,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이 1250원 이상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의 반등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최근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게 되면 현물 시장 기준으로 8월 들어서는 8월 20일과 8월 23일
딱 이틀만 매수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모두 매도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의 경우 8월 21일 이후로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왔고 8월 26일 그저께였죠. 장중 최고 1조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선물 시장에서의 규모는 현물 시장에서의 규모보다 호일등이 더 커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 웩더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결국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 선물 지수 자체를 사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에 따라 바스켓 매매가 이뤄지게 따라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흔히 표현하기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외국인이 투자를 자행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감행하기 위한 뚜렷하게 매우 좋은 환경이 구성된 건 아니죠. 즉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미국 금리가 점진적인 하락 추세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될 거고 국내 증시가 지금처럼 저평가 국면에 놓였다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환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하는 점, 이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125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반등이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영향 줄 이슈들 많습니다. 먼저 큰 줄기부터 보자면 일본이 오늘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장의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으니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오늘 MSCI 신흥국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달 지수 조정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종목은 포스코케미컬 한 개뿐입니다. 그마저도 늘어나는 비중이 미미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비중 감소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그리고 신한지주, 현대차까지 매도 금액이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상위 종목들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각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 현대차는 3% 이상의 급등세 나타냅니다. 12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 5위권입니다. 현재 움직임 포착되지 않고 14만 6,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가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7,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이 7위권까지 밀렸습니다. 강보합권, SK텔레콤 8위권, 그리고 신한지주 9위권에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 14만 4,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4% 강보합권 193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0.57% 상승하면서 590선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상승세, CJEN도 마찬가지로 0.6% 상승세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헬릭스비스 오늘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투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헬릭스미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위에는 여전히 KMW 올라와 있고요. 5위권에는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0.89% 상승하면서 현재 18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오늘 1%대 강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36만 원대 회복이 됐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7위에는 SK 머트리얼즈 1%대 강세 나타냅니다. 휴재를 어제 급등했던 만큼 오늘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34만 9,2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9,2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여전히 HLB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이나마 오릅니다. 49,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아진산업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산업기계와 농기구의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의 충돌 시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류를 주된 상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매출 처다변화를 위해 현재 독일 부품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중국 현지 법인에서의 도어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수출은 2.5%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44,800대나 생산이 되었다는 점, 쌍용 코란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나 증가한 9,000대를 생산한 점, 무엇보다 수입차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차량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기를 회복세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현재 전체 매출의 90%를 현대차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페, 아반떼, 아이오닉 등 거의 전 차종에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력과 안정성은 역시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의 경기가 소폭 개선됨에 따라 실적 또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나 증가한 2,270억 원 수준이고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공급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 또한 매우 지배적입니다. 테마의 성격으로 보면은 우선 해당 종목은 탄소 섬유 관련 종목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 동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또한 장중 시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3% 수준의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에 보인 4,29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매우 큰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 4,350원, 손절 가격은 3,0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동사는 공작기계 전문 회사로 기어와 실린더 등 공작기계에 사용이 되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로는 선박용 엔진 기어와 풍력 발전용 기어, 이러한 기어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위아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작기계 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2017년 대비 3%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또한 소폭 개선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 또한 뚜렷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해당 산업이 현재 속한 경영 환경은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실적 또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8% 증가한 111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2% 증가한 1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산출하는 분모가 커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분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좋기 때문인데 동사의 경우 현재 유동 비율은 무려 510%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 18%밖에 되지 않고 유보율은 무려 8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이는 결국 동사가 장기 투자에 필요한 재무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 또한 증가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9,000원, 손절 가격을 6,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클리오입니다. 이 기업은 이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97년도 설립이 되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도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에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작년 초 중국 시장의 진출을 좀 모색하였으나 중국 시장의 수요 침체와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큰 조정을 받아서 1만 원대까지 내리면서 10월경 최저점을 좀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장성 둔화 및 어닝 쇼크 등의 악재로 인하여 급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이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고 작년을 제외하였을 때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면서 기업의 시장성이 무너지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악재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자체의 개선을 통한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 기업은 국내의 대대적인 매장 구조조정 및 중국의 매장 전체를 구조조정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 오프라인 시장을 겨냥하기보다는 온라인 시장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면서 이 알리바바 팀을 그리고 왕홍과 같은 협의를 통하여 중국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주력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시장으로 이 빠른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개척하겠다는 부분은 이 앞서 발생된 중국 리스크 대비 및 공격적인 시장 개척에 대한 기업의 의지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이 온라인과 면세점의 성장에 이 시너지 효과를 좀 얻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에 좀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발행한 200억 규모의 시비를 통하여 앞으로의 신사업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업의 공격적인 사업성과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발맞춘 사업 변화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이 신사업에 대한 이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고 이 기업의 인터뷰에서도 플랫폼 협업과 그리고 벤처기업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 밝힌 만큼 이 상승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작년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407%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최근 상승 이후 차익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나 기관, 투신, 연기금 등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다시금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일단적으로는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매물 소화를 이어가 주면서 등락을 통해 상승을 이어가 줄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이 기업은 이 반도체 장비 및 시스템 전문 장비 제조 및 납품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7년도 11월경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3만 원대 상단 부분에서 등락 흐름 좀 이어가 주다가 18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한 조정이 좀 발생이 되어 주었고 올해 1월경 최저점을 경신한 이후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7차 산업기술혁신 계획의 확정으로 인하여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발표 시 대규모 투자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주었으나 이러한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원익 테라 세미콘과의 합병 전에 발생된 불용 재고 비용 등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252억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되어서 이 투자적인 모습과 원익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으로 인한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한 최대 실적이 이렇게 기대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앞서 말씀드린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삼성전자의 OLED TV 대표 장비 업체로 부상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 지정한 이유는 이 16년도와 최근 기점으로 발생되어져 있는 형성이 되어져 있는 두터운 매물들이 상당히 좀 자리 잡아주고 있고, 이 정부 정책의 이슈와도 맞물려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보여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매물 소화의 흐름들과 상단에 자리 잡은 저항 구간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리스크적으로 좀 판단을 하여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에코프로 BM입니다. MSCI 리밸런싱 편입 기대감에 오늘 2%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신규 편입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의 주가 상승이 크게 이어질 것인가,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과연 그 종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MSCI 지수에 특정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또는 편입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어서 해당 종목이 오를 것이다. 반대로 에코프로 BM과 경쟁을 했던 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LNF와 같은 2차전지 기업이 되겠죠. LNF는 떨어졌고 에코프로 BM은 신규 편입이 되었으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수 논문에 따르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문은 많이 없지만 미국에 있던 많은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MSCI 지수에 편입된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탈락한 LNF와 같은 기업의 주가 흐름이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률을 보입니다. 이를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미국에 있던 많은 논문에 따르면 정확하게 네글렉트 이펙트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점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 즉 탈락된 종목의 주가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해당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 보십시오. 아마 장기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편입된 에코프로 BM보다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다수 논문에 나와 있는 실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떨어진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일단 노조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무분규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높은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현대차 현재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 효과와 함께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적으로 자동차 부분들의 사업들을 봤을 때는 이제 완성차의 개념이라든지 수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수 영향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적으로 이제 현대차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흐름들 봤을 때는 이 현대차라든지 이제 그 어쩌면 파업이라고 하죠. 지금 노조 파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누적이 되어지면서 파업 일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지수들이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단업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러한 임단협으로 인해서 이제 시총 대비 1.2%에서 약 2% 정도의 영업이익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노조 파업이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면서 금액적으로 3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는 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일본 제재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일본 제재로 인하여 부품 국산화로 인해 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본 부분들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재 약 4% 정도 상승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는 현재 14만 5천 원대 상당 부분을 좀 돌파를 못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봉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 현재 이제 올해 이제 6월경 기점으로 해가지고 14만 2천 원대, 3천 원대까지 올라와 주었다가 다시금 조정 흐름들이 나와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상당 부분 상에서 13만 2천 원대에서 14만 원대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좀 매물들이 어느 정도 다수 좀 포진이 되어져 있고 일전의 조정 흐름 크게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분할로 좀 차분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 동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보여질 수 있으나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지는 만큼 장 변동성 또한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8월 1일에 명성 TNS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6%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동안 놀림목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며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도 장막판에 큰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상승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면서 홀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상승한 요인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인 퀀텀닷 6기 발광 다이오드 파일럿 라인 투자를 준비하면서 해외 장비사가 독점한 일부 장비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여 중장기 디스플레이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미래 신기술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성 TNS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휴대폰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오토클레이브를 납품하고 있어 앞으로 동사의 생산 설비를 더욱 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에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 18,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8,500원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우진입니다. 이 우진은 산업용 및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및 제어장치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이 자회사인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의 이동형 방사능 제염 설비가 일본 진출에 임박하였고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 일본 국토의 약 10%가 낙진으로 오염되었고 사고 후에 거의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방사능 제염 상황은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서 내년 도쿄 올림픽 경기가 열릴 예정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은 이 자회사인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은 오염 소각제에서 가장 위험한 방사능 물질인
실리슘을 걸러낼 수 있는 이동형 OEM 소각제 제염 설비를 제작 완료했기 때문에 이 방사능 OEM 소각제의 제염 해결사가 될 가능성이 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16만 톤의 OEM 소각제는 동사에게는 수천억 원 이상의 새로운 신규 시장이 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랜 조정 흐름 가운데 주가는 최근 개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일본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고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수록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5,5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4%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931선까지 올랐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9시 9분경에 33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폭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현대차 오늘 나홀로 강한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3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소폭 내려오면서 12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1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함께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3%대 급등세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0.6% 상승세 32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8위권, 신한지주 9위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이 장 초반에는 하락세 이어갔지만 다시 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14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7% 상승세 59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시작이 저점입니다. 9시 1분경에 590선에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10분경에는 3포인트 올려내면서 59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66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들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KMW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흘러가는 수준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CJENM도 마찬가지로 0.59% 상승하면서 15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7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1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급등했던 KMW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3% 강보합권 1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 종목들 장 초반에는 모두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모두 다 이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2%대 급등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약보합권은 전환이 됐고요. 0.3% 하락하면서 3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SK머트리얼즈도 장 초반에 1%대 강세 보였지만 현재는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 나가면서 0.67%의 상승세에 그치고 있고요. 휴젤은 약보합권.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급락했던 부분을 다시 만회를 했습니다. 6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HLB 4만 800원대에서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르면서 121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배정 CYD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D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 관련된 그 종목들, 부품들, 뭐 대형주를 비롯해서 뭐 중소형주가 아주 시세가 좋습니다. DIC는 그 오늘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오늘 유상증자 물량이 오늘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90만 주가 오늘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그 유상증자 가격은 2,045원이었고요. 요 그 물량이 오늘 출회됐고, 그 전에 미리 뭐 외국인들이 뭐 과거에는 팔았지만 오늘은 매수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관이 보유했던 물량은 오늘 이전에 어제 그제 매도가 나온 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약세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DIC 하면은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회사인 제이모터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 1톤 그 트럭, 주로 그 택배용으로 그 쓰이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며칠 전에는 쿠팡의 이제 공급 계약, 그리고 롯데 로지스트라든가 뭐 이런 그 택배를 중심으로 해서 단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이런 데 적합한 거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 화물차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에 뭐 수년 동안에 공을 들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계약 물량이 좀 많이 급속도로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DIC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 전기차와 수차 관련해서 아주 주력적으로 아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장 그 전기차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아주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아직 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만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떤 공포를 못하고 납품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아주 그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표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GM이라든가 뭐 국내 뭐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관련 부품, 그리고 엔진과 관련된 그 트랜스미션과 관련된 이런 부품들을 그 많이 납품하면서 회사의 가치는 그동안에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그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또한 중국 경기, 미중 경제로 인해서 어렵지만 중국 쪽에서도 괜찮다 그러면 DIC는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 기아나 현대 자체가 아주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여건 자체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뭐 주가가 그동안에 6, 7천 원대에 주가 있던 것이 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락한 것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많은 어떤 정책을 했지만 요번에 주가가 안 좋았을 때 또 대량으로 유상증자한 이런 모양은 주가로서는 안 좋았지만, 그것이 현재는 한 3개월 동안에서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사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4,0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2,400원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2,400원이 2,2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서 오늘 내일로 반등을 못하면은 이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오늘 물량을 소화되고 나서 오늘 내일 바로 그 반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DIC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손절가는 2,2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반장입니다.
자, 어저께 시장 빠르게 점검하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쁩니다. 메모장 반드시 펼쳐두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오늘도 부딪힙니다. 21선 부딪히고 있죠. 지금 KMW를 포함해서 5G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면 오늘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현금을 20에서 30% 유지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21선을 넘어가 줬을 때 비중을 다시 늘리시는 거고요. 지금은 현금을 유지하시는 게 많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트레이딩 자금들은 계속 순환매 매매를 단행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좀 찍어버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바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육물산이 일본 수의 국산화 고차단성 필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일회용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밥 아실 겁니다. 그 밥 용기에 덮어 씌우는 비닐이 있는데 그 비닐이 고차단성 필름입니다. 일본 쪽에 수입을 의존하다가 삼육물산이 그 고차단성 필름을 국산화 성공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확정되는 날이라 이슈가 더 불거지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한가 잔량은 34만 주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이 460만 주라 아직은 뭐 불안합니다.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VI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 살짝 풀렸다가 다시 들어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 애국 테마주들 다 흔들리죠. 뭐 못 갑니다. 지금 현재 신성통상, 뭐 일지테크, 기타 등등 종목군들이 못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 섹터입니다. 수소차가 독일 쪽에서 수소경제 외쳤죠. 독일 쪽에서 수소경제 에너지 사업을 외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넥소,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넥소를 탄다는 소식과 함께 바다권에 있는 지금 수소차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 섹터 쪽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SPO에서의 동아화성, 유니크, 풍국주정, 뉴로스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편하시겠죠? 예, 미코, JNK 히터, 일진다이아가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나 많고 다양한데 제가 한 종목을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 동아화성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동아화성은 사우디의 아람코 회사와 수소에너지 정책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차 쪽에 수소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지금 떴다가 시장 밀리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 윗꼬리 밀리는 과정은 앞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화성 밀렸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분봉상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제가 타점 잡아드릴 때 15분 차트로 5일선, 15분 차트에 5일선이 닿을 때 매수 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에서부터 매수를 가담하셔도 좋고요. 4,700원까지 분할 매수 괜찮습니다. 이 라인 때 물량 잡아두신다라면 이 매물수가 진행되고 나서 반등 파동 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수소차 중에서는 동아화성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화성. 그리고 혹시라도 포트폴리오에 뭐 SPOL이나 다른 종목군들, 수소차 관련 섹터들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텐데, 일단 뉴로스를 한번 보죠. 뉴로스 차트를 한번 빠르게 보면요. 추세가 똑같죠. 바닥권에 충분히 빠져있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 때문에 찌글찌글 되고는 있지만 바닥 영역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바닥권에 놓이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유니크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유니크도 바닥권이죠. 고점 대비 엄청 밀렸습니다.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통국주정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풍국주정은 반격이 한번 나왔다가 121선 타고 있네요. 그죠? 추세가 지금 현재까지 보여진 수소차 섹터 중에서는 가장 세다. 자, 뉴로스입니다. 뉴로스도 고점 1,800원에서 4,580원까지 밀려있죠. 충분히 빠져있는 가격이고요. JNK 히터 충분히 고점 대비 충분히 밀려있죠. 예, 아주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시장이 흔들리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장은 현재 일진다이아다. 일진다이아가 대장이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추세를 들쳐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규모라 약간 무겁게는 움직일 거예요. 가볍게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직하게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소차 한번 빠르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오늘장에서 이제 흐름인데 오늘장 지수가 계속 안 좋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KMW가 이제 9점을 못 넘기고 마이너스 음봉이 이게 슥 나옵니다. 제가 우리 익절가 라인 계속 매일 설명드리면서 익절가 라인 잡아드렸죠. 여기 5일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지금 살짝 지지했다 깨졌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66,600원 깨지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했다가 다시 보시는 전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5G 쪽은 KMW가 대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KMW를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지금 5G 쪽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쪽이 KMW이지만 낙폭과대를 만들고서 반등 시그널을 노리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이에요. 서진 시스템. 충분히 앞전 자리에서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요. 반등 줬다가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 조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 5G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점을 치고 가는 KMW 같은 패턴에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충격파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반드시 그 생각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페스 반도체 대장 보고 가야겠죠. 네페스. 자, 네페스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추세가 깨졌던 거예요. 추세가 깨졌다가 이날 21선 다시 치고 올렸었죠. 그런 이후에 눌림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는 유지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아직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고 전일 OLED 쪽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OLED 섹터들이 반격을 거세게 한번 보여줬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IT 쪽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IT 쪽은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큰 수익 내드렸던 XINC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치고 가죠. 제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눌림목 매수, 21선 근처 눌림목 매수 아니면 아예 뚫어버리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XINC입니다. 그래핀 관련주죠. 그래핀 관련주도 소재주로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조명되고 있고 이 그래핀 섹터들, 이 그래핀 관련주들이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한 축에서 테마 섹터로 그 축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연결되고 있고 지금 오늘 5일선 이렇게 장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도전해 봄직합니다. XINC. 그래서 지금 가격 저는 뭐 샀다가 밀리더라도 한번 도전, 현재가 도전 매수 가능하고요. 5일 이평선이 2,520원, 2,520원인데 이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보유 가능하다. 아마 이번에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요. XINC 꾸준히 또 제가 두 번째 지금 잡아드렸는데 꾸준히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되신다라면 1차 목표가는 2,900원 라인, 2,900원 라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900원 라인 보시고 돌파가 된다고 한다라면 신고가 경신이 도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끌고 가는 입절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이 흔들릴 때 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철도 쪽도 지금
트럼프 발언으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쪽은 보지 말자. 대신에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지금 재조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종목은 MS 오토텍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 만도, 현대모비스, 또 인지컨트롤스 같은 기업들도 있죠.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체크포인트가 자, 현대차를 일단 보고 넘어가죠. 현대차 보시면 노사분규가 좀 해결되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됐죠. 그래서 오늘 20일 이평선을 넘어갔어요. 현대차가. 그 다음에 기아차 보시면 기아차가 이 121선 물림목 주고서 반등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동차 완성차 섹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은 신차 출시와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모멘텀이에요. 강력한 글로벌 트렌드고 완성차 안에 자동차 부품이 있고 그 부품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이 기아 현대차의 어떤 드라이브가 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명이 만도예요. 만도. 이 만도 보시면 만도 오늘 양봉 쓰면서 21선 장악해주고 있죠. 거래량 터트렸었고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면서 리바운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 음봉 흔들릴 때마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윤곽 한번 보세요. 충분히 고점에서 가격 조정 들어가고 시간 조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추세 상단 돌파를 도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는 현재가에서부터 저는 접근 가능하고요. 단기보다는 중기 마인드. 현재가에서부터 33,300원 라인까지 33,300원 라인까지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32,400원. 만도 손절가 32,400원입니다. 중장기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1차는 일단은 38,000원. 이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겠죠. 돌파가 되고 나면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상의 1차 목표가는 38,000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대형 섹터도 있지만 중소 섹터도 있죠. 인지 컨트롤스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인지 컨트롤스 보시면은 고점에서 충분히 밀렸죠. 그리고 바닥 찍고 21선 돌리는 패턴.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돌리는 액션들이 나오고 거래량 동반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 고가 치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 따라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빠져서 새로운 모멘텀이 부여되면서 돌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시고 그 오늘의 스타트 시작점이 수소차, 전기차는 이미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 쪽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여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덧붙여 드립니다. 2차 보복이 만약에 일본 쪽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 다시 또 건드릴 수 있는 섹터가 수소전기차 소재 쪽이에요. 따라서 수소전기차 소재를 건드린다라면 새로운 테마, 2차 보복에 대한 반사이익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흐름 예의주시하시고 오늘 급하게 빠르게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임들이 막 변화가 모색되고 있어요. 한쪽만 멍하게 보고 계시고 내 종목만 보고 계시면 이 흐름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21선을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팩트체크고요. 지금 수급 보시면 개인 여전히 매도 안 하고 있죠. 계속 삽니다, 개인들. 우리도 개인이지만 저 화면상의 수급 주체를 제가 따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우리가 인정. 그러나 넘어가지 못하면 그때까지는 추세가 꺾여 있는 단기 추세 꺾여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뭐 여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갭이 떨어져 있죠. 지수가 갭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3, 4일 횡보하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상방 아일랜드 갭이 탄생이 된다라면 여기가 저점이 돼서 빠르게 주가 회복이 되겠지만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여기서 3, 4일 횡보하게 되면 갭이 다시 한번 동반이 되면서 하락 아일랜드 갭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져 버리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 만전을 기하십시오. 그래서 20에서 못 넘어가고요. 다시 전저점 583포인트입니다. 583포인트 지지 못해주고 밀리는 현상 나오면 일단 무조건 현금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게 뭐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거저거 움직인다고 해서 눈 팍팍 돌아가실 필요 없이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고 내가 가진 종목 관리를 더 집중하셔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오픈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돋보기 클릭하셔서 이반장의 쾌도난마, 이반장의 쾌도난마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접속하셔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이반장의 명품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